좌의정 허적, 또 좌의정 권대운 이런 신하들이 화폐 발행을 건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화폐 발행을 결정하고 상평통보를 주조할 것을 명합니다. 이게 처음이면요. 유통이 처음이라면 그전에는 조선에 화폐가 유통된 적이 없어요? 만든 적은 그 전에도 있는데 고려 시대에도 화폐가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조선 태종 때도 저화라고 해가지고 화폐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다 실패해요. 화폐가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려면 거래가 돼야 됩니다. 이 거래는 상업이거든요. 그렇죠. 그 이전에는 만들어졌지만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다가 이때 처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상평통보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으로 또 불리게 돼요. 그렇죠. 엽전. 엽전. 엽전이 바로 이 상평통보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. 저희 뭐 엽전 열단량 하면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. 그러니까. 네, 그때 상평통보 열단량 이러면 안 했지, 엽전. 아니 근데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숙종 때 와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? 아마 숙종하고 이 상평통보하고 합의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시기적으로 요 숙종대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. 소위 릴레이 무역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 조선에서 인삼을 가져다 일본에 팔고 그 인삼을 가지고 대금으로 은을 받아옵니다. 그 은을 또 중국에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릴레이 무역을 하는 이런 식으로 무역이 상당히 활성화됩니다. 아울러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그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. 대동법은 미국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을 받아서 옮기려면 나는 힘이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 대신 이제 그걸 미국 대신 화폐로 받는 뭐 이런 걸 통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국 일석에 뭐 5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들 또는 정책적인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서 숙종대의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이 숙종하고 합이 맞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광해군 때는 확대되지 못했던 대동법이 이때 쫙 퍼지는군요. 그러니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걸린 기간이 약 100년이라고 해요. 그 100년의 마지막 키를 맞춘 게 바로 숙종.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조정해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공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. 조선의 상공업을 좀 이끈 왕이라고 그러니까요. 볼 수 있네요. 네. 그렇죠. 숙종이 이끌었다기보다는 숙종 때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그렇죠. 행운이 숙종한테 따랐던 행운인가요? 거죠. 네. 숙종 때는 또 이렇게 막 큰 난리도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있었고 백성들이 한결 살기가 수월해졌겠어요. 이게 다 뜻대로 되지는 않나 봐요. 하늘이 잘 안 도와줘요. 왜요? 네, 하늘이 안 도와줘요. 이게 1695년에 이상 기온 현상이 벌어집니다. 이렇게 되면서 거의 4년간 어마어마한 대기근이. 아이고야. 네, 그래서 뭐 가뭄, 우박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 농작물 말라 죽지, 막 백성들은 막 굶거나 전염병. 이걸 이제 을병 대기근이라고 하는데요. 1697년 이게 숙종